이번 시간에는 8번째 주제인 개념 설계, 대안 선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개념 설계를 통해서 세 가지의 개념 설계안을 만들어 놨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그 세 개의 후보 중에서 하나의 최적 대안을 선전하는 과정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분석적 계층화 과정이라고 불리는 AHP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먼저 할 거고요. 이어서 개념 설계 대안 선정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념 설계 대안 선정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nalytic Hierarchy Process라고 불리는 줄여서 AHP라고 불리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A, H, P 세 개의 단어의 이니셜을 따서 통상 AHP라고 불리는 방법론입니다. 자, 어느 날 아침 찰스는 MCTS 수업에 참여하는 대신 이 수업은 보니까 제목이 MCTS라고 되어 있는데 Management Science Techniques for Consultant니까 어떤 기업 컨설턴트를 위해서 경영과학에 관련된 기법들을 교육하는 그런 수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 참석하는 대신 이 코스를 졸업한 후에 취업할 회사 선택에 대한 고민을 했다. 수업을 땡땡이를 치고 이제 졸업하면 곧 취업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 취업을 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먼저 다루게 될 AHP 응용을 위한 의사결정 상황입니다. 자, 찰스에게 입사 제안을 한 기업은 총 4개의 회사가 있는데요. 첫 번째 ACME Manufacturing이라고 하는 아마도 뭔가 제조를 하는 그런 회사인 것 같으네요. 자, 그리고 Bankers Bank라고 하는 은행, 그리고 Creative Consulting이라고 하는 자문회사 같은 곳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Dynamic Decision Making이라고 하는 약간 비슷한 그런 자문사인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가 중요하기보다는 이런 4개의 후보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4개 중에 어느 회사에 내가 취업을 하는 게 최적일까라는 고민을 이 찰스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앞으로는 이 4개의 회사를 이야기할 때 이니셜을 이용을 해서 A사, B사, C사, D사와 같은 형태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찰스가 회사를 선택할 때 고려하고 있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그 회사가 어느 위치에 소재를 하고 있는가 하는 로케이션 부분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급여를 얼마나 주는가 하는 샐러리 부분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람이 굉장히 경영과학이라고 하는 학문, 즉 매니지먼트 사이언스를 굉장히 사랑을 하는데 이 매니지먼트 사이언스라는 학문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 직업인가. 가급적이면 자기의 전공을 많이 활용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그런 회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장기적인 전망이 어떤가 하는 이런 4가지 요소의 측면에서 각 회사를 선정하는 것이 이 찰스의 어떤 마음속에 있는 평가 기준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 4가지는 앞으로 표현을 할 때 첫 번째 로케이션, 회사 위치, 급여 샐러리, 그리고 경영과학에 활용되는 MS, 매니지먼트 사이언스의 이니셜을 따서 그리고 장기적인 전망은 롱이라는 형태로 앞으로 이제 서술이 될 겁니다. 자, 이에 대해 이들 선택 기준의 상대적 중요성을 공식화하는 방법과 이 선택 기준들에 대해 각 기업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었다라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졸업 후에 취업할 회사를 선택하기 위해서 여러 평가 기준이 있는데 이 평가 기준들 중에 어떠한 것이 더 중요한 평가 기준일까에 대한 고민이 있겠고, 그리고 각각의
평가 기준에 대해서 4개의 회사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회사가 더 좋은 회사일까를 고민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이 찰스에게 지금 필요한 상황인 거죠. 자, 운 좋게도 그는 다음 주 화요일 MSTC 수업에 참여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을 공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운 좋죠? 그렇죠? 바로 그 방법이 AHP. 여기에 좀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AHP가 되겠네요. 자, AHP로 불리는 Analytic Hierarchy Process라고 불리는 분석적 계층화 가정 방법론. 앞서 말씀드렸죠? 바로 이 방법을 수업 시간에 배우게 되었고 이 방법을 이용을 하면 이러한 의사결정 사항에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들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Analytic Hierarchy Process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은 바로 쌍대 비교를 이용한다는 점인데요. 자, 쌍대 비교라고 하는 건 어떤 대상이 있을 때, 여러 개의 대상이 있을 때 그것들을 2개씩 쌍을 지어서 비교를 한 다음에 그 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해보면 HP의 첫 번째 단계는 대안, 즉 회사죠. 그것은 일단 뒤로 밀어두고 염두에서 뒤로 나중에 생각해 보자는 거죠. 먼저 회사 선택 기준이 되는, 즉 목표가 되는 부분의 상대적 중요성을 먼저 결정하는 쪽에 좀 신경을 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4개의 선택 기준을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들의 중요도를 이제 평가하고 싶은 건데요. 그 구체적인 방법은 찰스는 목표들을 2개씩 쌍을 지운 후 다음 척도를 이용하여 중요성을 비교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척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1, 2, 3, 4, 5, 6, 7, 8, 9점 척도로 2개의 쌍, 그러니까 하나 A라는 게 있고 하나 B라는 게 있으면 이 2개를 비교를 하는데 비교는 1부터 9점을 대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때 기본적인 가정은 목표 I와 목표 J가 있을 때 I는 최소한 J만큼 중요하다라고 가정을 한다. 즉 얘가 더 중요한 거고 얘가 덜 중요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얼마나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가라는 것을 바로 1점부터 9점 척도로 평가를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A가 B보다 equally important, 거의 유사하게 중요하다 하면 1점을 주고요. weakly more important 하다, 살짝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3점, strongly more important 하다면 5점, very strongly more important, 강도가 점점 세지죠. 그럼 7점, absolutely, 절대적으로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9점. 그래서 동등하면 1점부터 아주 절대적으로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 9점까지 척도를 줄 수 있고, 그럼 아래에 있는 2, 4, 6, 8은 뭐냐? 그 중간에 있는, 예를 들어서 2라는 점수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요 사이에 어떤 중요도의 차이가 있을 때 4점은 요 사이죠. 그 다음에 6점, 8점. 그래서 1부터 9점까지 모든 조합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자, 물론 같은 목표에 대해서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자기랑 자기를 비교하니까 equal important가 되겠죠. 따라서 A, I 값은 1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일관성 있는 사람이 만약에 판단을 하였다라면 AIJ가 K라면, 즉 I가 AJ보다, 그러니까 I가 J보다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면 AJI는 그거 역수인 K분의 1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로부터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만약에 아까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사항을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얘가 덜 중요하고 얘가 더 중요한 거였다. 그러면 이때는
점수를 어떤 척도로 줘야 되냐면 1점부터 9분의 1점으로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만약에 A가 B보다 뭐 absolutely 뭐가 strongly하게 important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럼 9점이란 점수를 줬을 텐데요. 그렇다면 B를 A랑 비교를 했을 때는 그거 역수인 9분의 1점이라는 점수가 나와야 그 사람이 일관성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의 예제를 가지고 평가 기준에 대한 쌍대 비교를 수행을 해보면, 자, 찰스는 자신의 선호들을 바탕으로 목표들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해 열심히 고민한 후에 다음과 같은 비교 결과를 도출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자기 자신끼리 비교한 건 모두 1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대각선 부분은 다 1점이 됩니다. 그래서 로케이션, 샐러리, MS 롱, 로케이션, 샐러리, MS 롱 이렇게 되어 있고 서로 똑같은 놈끼리 비교하는 이 셀들은 모두 1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로케이션 대 로케이션, 샐러리 대 샐러리, MS 대 MS, 롱 대 롱 해서 이렇게 4개에는 무조건 1값을 둡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섹션을 구분을 해서 이렇게 6개를 평가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6개를 평가해도 됩니다. 자, 왜 다 할 필요가 없을까요? 아까 전에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 일관성이 있다라면 AIJ는 AIJ분의 1과 이거 좀 잘못 썼네요. 자, AJI분의 1과 동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요 놈과 대각에 있는 요거죠. 그러니까 얘가 롱과 로케이션을 비교한 거잖아요. 근데 얘는 뭐냐면 거꾸로 로케이션과 롱을 비교를 한 겁니다. 자, 롱이 로케이션에 비해서 2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거꾸로 로케이션은 롱에 대해서 2분의 1만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서로 역수 간의 관계가 존재를 하는 거죠. 자, 다른 것도 그런지 한번 챙겨보면 자, 5와 5분의 1 역수죠. 3과 3분의 1 역수입니다. 2분의 1과 2, 4분의 1과 4, 그리고 3분의 1과 3 모두 역수 관계에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여기 파랗게 되어 있는 6개 아니면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 6개를 먼저 평가하고 반대쪽 셀은 역수로서 채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만큼을 평가를 하시든지 아니면 요만큼을 평가를 하시든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처럼 4개의 목표가 있다라고 하면 총 몇 번을 비교를 해야 될까요? 2개씩 쌍을 지어서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총 비교 횟수는 per combination 2가 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4 팩토리얼을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4, 3, 12에 2로 나누니까 6, 6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총 6번 비교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6번은 여기에서 어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든지 아니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든지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찌 되었든 비교를 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요 셀들을 비교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6개의 비교 결과가 나왔고요.
그거의 역수를 여기 반대쪽에다가 이렇게 갖다가 채워놨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거로 놓고 보면 지금 샐러리는 로케이션에 비해서도 중요하고 MS에 비해서도 중요하고 롱에 비해서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MS 부분 보면은 로케이션에 비해서 중요하고 하지만 샐러리에 비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네요. 하지만 롱에 비해서는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롱 입장에서 봤을 때는 로케이션보다는 중요하고 샐러리보다는 중요하지 않고 MS보다도 중요하지 않은 이런 평가 결과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4개의 목표가 있었고 그것을 2개로 쌍을 지우는 조합이 6개가 있었고 그 6번의 비교 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목표에 대한 중요도 평가 결과표를 만들 수 있었다가 이 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 쌍대 비교 결과를 이용을 해서 이번에는 평가 기준에 대한 중요도 가중치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자,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일단 각각의 그 상대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아래쪽에 각 열별로 이게 이제 아까 조금 전에 페이지에서 봤던 그 표인데요. 그 표에서 열별로 여기에다가 합계를 구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로케이션 같은 경우는 1, 5, 3, 2를 더하는 거니까 6하고 5를 하니까 1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샐러리는 뭐 5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하면 되는 거고 MS는 요거의 합계, 롱은 요거의 합계를 해서 이렇게 한 컬럼을 더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합계를 구하고 난 다음에 각 항목을 열의 합계로 나눠서 새로운 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 1 나누기 11, 5 나누기 11, 3 나누기 11, 2 나누기 11 해서 그 결과를 아래쪽에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 1이 0.91이 되는데 0.091이 되는데 그 과정은 1을 그 열의 합계 즉 11로 나누어서 0.91이라는 값이 나온 거고 그 값을 아래의 표에 다 기록을 한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정규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정규화를 통해서 각 열의 합계가 모두 1로 변하게 됩니다. 즉 여기에서 0.091, 0.045, 0.273, 0.182 더하면 합계가 1이에요. 자, 얘네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열로 합계를 구하면 그 합계값이 모두 1값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난 다음에 다음 작업으로는 뭘 하느냐? 각각의 새롭게 만들어진 표에서 각 행별로 이렇게 평균값을 구합니다. 그럼 평균값이 0.086, 0.496, 0.289, 0.130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결국 얘를 목표 또는 선택 기준 또는 평가 기준 이거의 상대적 중요도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역시 이것들을 합계를 내도 합계값은 당연히 1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놓고 보면 샐러리는 매우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MS, 롱, 로케이션 순서로 상대적 중요도가 높게 나오게 된 거죠. 자, 목표에 대한 중요도 가중치값 다시 한번 써보면 각 열로 노멀라이즈를 시켰고요. 노멀라이즈 시킨 결과를 행으로 평균을 낸 거죠. 그래서 0.0858, 0.4959, 0.2887, 0.1296이라는 값이 나왔고 이 결과는 4개의 목표, 즉
회사 선택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의 중요도 가중치가 49.459%는 급여에, 28.87%는 경영과학 활용도에, 12.96%는 장기적인 전망에, 그리고 8.58%가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 4개의 가중치를 합계를 내면 항상 그 합계는 1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가중치가 결정이 돼서 나왔는데, 자, 이런 과정은 어떠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을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원래 행렬의 첫 번째 열의 각 항목. 자, 원래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요 행렬을 의미를 합니다. 최초의 쌍대 비교 결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각 열의 각 항목은 위치의 중요도를 1로 설정한 경우에 대해 각 목표의 정교화 중요도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지금 첫 번째에서 위치라고 하는 놈을 내가 1로 잡았을 때 샐러리는 5, MS는 3, 롱은 2. 그러니까 로케이션보다 샐러리나 MS나 롱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열은 급여의 중요도를 1로 봤을 때 각 목표의 정교도 중요도가 된다. 자, 이거는 두 번째 열은 여기 있는 요 열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요거는 첫 번째 거고. 자, 이때는 이제 기준점이 되는 게 샐러리죠. 일값을 갖고 있는 게 샐러리니까 샐러리를 1로 봤을 때 로케이션은 5분의 1, MS는 2분의 1, 롱은 4분의 1이니까 다 샐러리보다 덜 중요하다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엔 MS를 기준으로, 롱을 기준으로 나머지 것들이 얼마만큼의 중요도를 갖는가. 나머지 것들이 숫자가 더 크다라면 자기보다 더 중요한 거고 숫자가 적다면 덜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의사결정자가 이 목표 간의 비교를 완벽하게 해냈다라면 각 열에 속한 항목들의 상대적인 크기가 다 동일해야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뭔 얘기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비율이 1대 5대 3대 2 이렇게 나오잖아요. 5분의 1대 1대 2분의 1, 4분의 1. 이 비율이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3분의 1대 2대 1대 3분의 1. 2분의 1대 4대 3대 1. 해서 이 비율들이 모두 동일하다면 완벽한 의사결정을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비율이 만약에 똑같았다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값들이 계산이 됐을 때 각 열에서 기반이 돼가지고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서로 이제 이렇게 매핑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매핑이 되고 이렇게 매핑이 되고 이렇게 매핑이 되고 이렇게 매핑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전반적으로 얘네들이 값들이 유사하긴 하지만 조금씩은 다르죠. 자, 왜냐하면 완벽하게 일관성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했다라면 이 값이 똑같아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일반적인 거라는 거죠. 즉 의사결정 결과가 완벽하게 일관성을 띠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열의 데이터를 이용해야 되겠습니까? 로케이션을 기준으로 한 걸 볼까요? 샐러리를 기준으로 한 걸 볼까요? MS 또는 롱을 기준으로 한 값을 각 목표의 가중치로 이용해야 될까요? 어느 하나만을 이용하는 것은 좀 불합리할 수 있죠. 따라서 어떻게 한 겁니까? 각 행에 속한 모든 항목들의 평균을 취함으로써 이러한 불일치를 수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서 이렇게 행별로 조금씩 다른 4개의 값을 평균을 취해서 최종적으로 이 값들을 만들어내고 이 값으로서 가중치를 정하게 된 것이죠. 자,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돌려가지고 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목표에 대해서
즉 선택 기준에 대해서 평가를 마치고 난 이후에는 각각의 그 대안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평가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자, 평가 기준에 대해서 각 대안들의 쌍대 비교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단계는 쌍대 비교를 이용하여 동일하죠. 쌍을 지어서 비교를 하는 건 모든 목표에 대해서, 즉 선택 기준에 대해서 각 대안, 즉 회사의 선호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근데 이때 비교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1, 2, 3, 4, 5, 6, 7, 8, 9점 척도를 이용을 하는데 아까는 important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번에는 prefer, 즉 선호한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냐하면 대안에 대한 얘기니까. 그래서 A라는 대안과 B라는 대안이 있는데 이 두 대안을 얼마나 더 선호하는가. 그래서 똑같이 선호한다 그러면 1점, 엄청나게 절대적으로 선호한다 그러면 9점까지 가는 거죠. 자, 거꾸로 내가 덜 좋아한다. A랑 B를 비교를 하는데 그렇다면 그냥 똑같이 덜 좋아한다면 1점. 반면에 엄청 덜 좋아한다 그러면 9분의 1점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덜 선호한다라는 의미인 거고 이런 경우에는 더 선호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나와 있던 important를 prefer라는 단어로만 바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평가 기준에 대한 대안 비교를 할 건데요. 자, 먼저 위치를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보면 위치에 대한 평가의 경우 찰스가 현재 미국 북동부에 위치한 회사를 선호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미국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북동부라 하면 여기 있는 이 지역들을 의미를 할 겁니다. 자, 각각 회사가 피츠버그, 뉴욕, 보스턴,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경우 다음과 같은 매트릭스를 얻을 수 있다. 여기에 뭐 가장 가까운 데는 아무래도 뭐 보스턴이나 요 밑에 있는 뭐 뉴욕이나 뭐 이런 쪽. 반면에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여기 굉장히 반대쪽에 있으니까 좀 멀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이제 찰스가 스스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회사의 위치만 생각을 했을 때 A사, B사, C사 4개의 회사 중에 어떤 회사가 더 좋을까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어떻게 될까요? 대각선은 다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1일로 채워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난 후에는 어퍼 트라이앵글, 요 삼각형을 평가를 해도 되고 아니면 아래쪽에 있는 요 삼각형을 평가를 해도 되고 얘를 하든 하나를 먼저 평가하고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이렇게 대각선으로 쌍을 지어 가지고 뭘 표시해요? 역수로 표시를 해주면 된다. 자, 여기에서도 역시 대안이 4개이기 때문에 총 비교 횟수는 for combination 2 해서 6번 비교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6번이라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떤 것을 평가를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한 부류의 6개를 평가하면 나머지 6개는 역수에 의해서 자동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경우 평가가 이루어졌고요. 그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지금 뭐 A의 경우 B, C, D, B와 C보다는 못하지만 D보다는 좋고 B의 경우는 A보다는 좋지만 C보다는 나쁘고 D보다는 좋고 그렇죠? C는 A보다는 좋고 B보다 좋고 그리고 D보다도 좋고 그리고 D는 엄청 안 좋네요. 아무래도 D가 여기 있는 이 샌프란시스코인 것 같아요. 굉장히 먼 위치에 있는 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위치 선호도에 대한 평가 결과를 먼저 얻는 것입니다. 자, 역시 이 대안에 대한 평가 결과도 정교화를 위해서 즉 열의 합으로 나누고 행에 걸쳐 평균을 계산을 함으로써
위치와 관련된 각 회사의 상대적 선호도 가중치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앞서서 나왔던 그 매트릭스에 뭘 구하죠? 요 합계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항목들을 요 합계로 나눠주면 이런 값들을 열별로 얻을 수 있고 각 열을 합계를 내면 1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완벽하게 일관성이 있는 그런 의사결정자였다면 이 매트릭스의 형태가 모두 동일해야 되는 거죠. 즉, 이 값들이 일정하게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의사결정자가 완벽하게 일관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랬죠. 따라서 이쪽 방향으로 뭘 했어요? 평균을 구했죠. 그래서 평균 값을 여기다 기록을 하고 요 놈을 회사에 대한 즉 이게 대안이 되는 거죠. 대안에 대한 점수 또는 뭐 선호도 또는 가중치 뭐 이런 거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즉 여기 위치만 놓고 봤을 때는 C사가 가장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B사, 그 다음에 A사, 그 다음에 D사 순서로 순위가 매겨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결과는 회사 선택 기준, 즉 위치에 대해서 총 가용한 가중치 100%가 있는데 이 중에서 C의 48.91%, B의 29.31%, A의 17.43%, D의 4.35%, 요 값들이죠. 가 부여되었음을 의미를 한다. 역시 4개의 가중치 합계가 1이 되는 것을 유의를 해야 될 겁니다. 즉 이례적으로 이렇게 썸을 구하면 다 개별적인 열이든 평균 값이든 다 1 값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자, 앞서 우리가 위치에 대해서 각 회사를 평가한 것처럼 나머지 것들, 급여나 경영과학 활용도, 장기적인 전망 등의 선택 기준에 대해서도 동일한 과정을 반복을 함으로써 대안에 대한 평가, 즉 회사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 평가 결과가 아래쪽에 나와 있죠. 즉, 각 목표 회사 선택 기준에 대해서 대한 회사들의 선호도 평가 결과를 보면, 자, 이건 아까 로케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뽑아놨던 거고요. 이번에는 셀러리나 MS나 롱에 대해서도 평가 결과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결과를 보면 급여 입장에서는 여기 있는 B사가 가장 좋은 회사네요. 아까 로케이션은 C사가 더 좋았죠. 그리고 MS에 대해서, 즉 경영과학의 활용도에 대해서는 A사가 좋은 점수를 받았고요.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C사가 좋은 평가를 받았네요. 그래서 요 각각의 선택 기준에 대해서 나온 이제 그 선호도 평가 결과를 각 선택 기준의 중요도를 반영을 해서 뭘 만들까요? 바로 종합 점수를 매기게 되는 것이죠. 다음 단계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선택 기준에 대해서 가중치를 적용을 하면 각 회사에 대한 종합적인 선호도를 계산할 수 있다. 즉, 조금 전에 로케이션과 셀러리와 MS와 롱 측면에서 평가한 결과들이 각 회사별로, 즉 A, B, C, D사별로 계산이 되어 나왔는데요. 자, 그것들을 이제 종합을 해야 되잖아요. 모든 선택 기준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각각의 선택 기준에 대한 가중치를 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A사 경우를 한번 따져보면 0.86 곱하기 1.74 더하기 0.496 곱하기 0.293 더하기 0.289 곱하기 0.489 더하기 0.130 곱하기 0.044 하면 값이 나오겠죠. 바로 이 과정입니다. 했더니 그 결과값이 0.164가 나온 거예요. 자, B사의 경우에는 똑같은 가중치에 대해서 적용을 하되 이제 곱해지는 게 이것들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대신에 이것들을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합산을 내보면 그 결과는 0.256 여기 있는 이 과정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C사와 D사는 각각의 평가 점수를 이용을 해서 가중치와 이렇게 곱을 해내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 C사
0.335 그리고 D사는 0.238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좀 하이라이트를 시켜볼까요? A사는 0.164, B사는 0.256, A, B, 자, 얘가 C죠? 얘가 D사. 점수가 가장 높은 건 자, 당첨입니다. 바로 0.335의 값을 갖고 있는 Creative Consultant라고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reative Consultant가 가장 높은 종합적 선호도를 갖기 때문에 찰스는 최적 대안으로 Creative Consultant를 선택을 하였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이 AHP라고 하는 방법은 정성적 평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따져보면 AHP는 대안의 수가 제한되고 대안을 평가하기 위해서 복수의 기준이 공식화, 좀 뭔가 수학적으로 풀기 좀 어려운 그런 여러 개의 어떤 평가 기준, 선택 기준이 있을 때 단순히 두 개씩 쌍을 지어서 목표든 대안이든 두 개씩 쌍을 지어서 1점부터 9점까지로 그냥 평가만 하면 그 결과를 이용을 해서 가장 좋은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찰스의 회사 선택 문제를 좀 살펴보면 그 사례에서는 예를 들면 뭐 회사까지의 거리라든가 구체적인 급여 액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 자료를 이용하지 않고 단순히 두 개씩 쌍을 지어서 두 회사의 선호도를 비교한 결과 그것도 9단계 선호도 평가를 이용을 해서 그 자료만 이용을 했는데도 평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정성적 평가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AHP 방법은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체계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용되어 왔고요. 이것이 어떤 수학적인 아주 고차원적인 수학적 분석적 방법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경험적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여러 개의 숨겨진 가정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일관된 의사결정자가 있다면 I가 J보다 선호가 되고 J가 K보다도 선호가 된다면 I가 K보다 절대적으로 선호돼야 된다. 뭐 이런 거야. I란 대안이 있고 얘보다는 J란 대안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J랑 K랑 비교를 했더니 이번에는 K가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I랑 K랑 비교하면 이 K가 엄청 좋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K보다 I가 더 좋다 라고 대답을 했다면 이건 엄청난 불일치가 발생을 하는 거죠. 즉 일관성이 없는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I가 J보다 선호되고 J가 K보다 선호된다라고 하면 I는 K보다 더 선호된다라고 하는 이 관계가 존재해야만 이 방법의 어떤 합리성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만약에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이 있다면 자신한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통해서 순위를 쉽게 조작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자, 만약에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회사까지의 거리라든가 급여 액수와 같은 절대적인 수치 정보를 이용을 하면 거짓말을 하기가 좀 어렵죠. 즉 거리가 더 먼데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구체적인 수치들이 사용이 되지 않고 단순히 위치의 측면에서 A가 좋냐 B가 좋냐라고만 물었기 때문에 만약에 맘만 먹으면 거짓말을 통해서 더 안 좋은 걸 좋게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일종의 단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몇몇 이런 절차상의 임의적인 부분이라든가 뭐 의사결정 문제 내재된 그런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AHP라고 하는 방법은 아주 오랫동안 이런 다기준을 갖는 즉 선택 기준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죠. 또는 평가 기준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죠. 이런 다기준을 갖는 의사결정 문제에 굉장히 오랫동안 활용이 돼 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다기준의 경우에는 만약에 A라는 기준이 있고 B라는 기준이 있는데 A는 1번 대안이 더 좋고 B는 2번 대안이 더 좋다. 뭐 이렇게 서로 상충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모든 기준에서
전부 다 압도적으로 좋은 대안이 있다라면 그 대안을 선택하면 되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A 측면에서는 1번이 더 좋고 B 측면에서는 2번이 더 좋다라고 하면 바로 이 상충이라는 게 발생하게 될 텐데, 자, 이러한 경우에 어떤 기준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판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종합점수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성적이고 임의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의사결정 문제에 내재된 이런 상충성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유용한 도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평가에서는 이런 AHP라고 하는 것을 개념적으로 기반으로 깔고 평가 방법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요. 우리 건설 분야에서 예비 타당성 분석 같은 것들을 수행을 하는 경우에도 최종적인 타당성의 어떤 평가 결과는 이 AHP라고 하는 방법을 기반으로 해서 최종 이 사업을 진행할까 말아야 될까라는 것을 판단하는 데도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꼭 알아두면 좋은 그런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AHP 방법에 기반을 해서 최적 설계 대안을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설계 대안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우리 프로젝트에서는 그 선정 기준으로서, 최적 대안을 선정하는 기준으로서 5개를 사용을 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 창의성. 얼마나 이 디자인이, 설계 대안이 창의적인 것이냐. 신미성. 얼마나 외관적으로 조화롭고 아름다운가 하는 측면. 그리고 얼마나 큰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가 하는 구조적인 측면이죠. 그리고 교량의 무게가 얼마나 가벼운가, 역시 구조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공성, 이 교량을 만드는데 얼마나 손쉽게 만들 수 있을까, 상대적으로 어려운가 쉬운가, 시공성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측면, 해서 총 5가지의 평가 기준을 사용을 하고요.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 설계 대안, 그것은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 개념 설계 단계에서 만들어 놓은 설계 대안 1번, 2번, 3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개념도, 두 번째 개념안, 세 번째 설계 대안, 이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1번, 2번, 3번 중에서 과연 최적 대안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는 거죠. 앞서 AHP 예제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 평가 기준이라고 하는 게 회사의 선택 기준, 셀러리니, 로케이션이 그런 거 있었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회사들, 그래서 A사, B사, C사, D사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게 여기에선 설계 대안과 매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AHP 과정에 요거 2개를 매핑해서 보고, 요거 2개를 매핑해서 보면 동일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뭘 해야 될까요? 평가 기준에 대해서 중요도를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평가 기준들을 놓고 볼 겁니다. 창의성, 신미성, 지지하중, 자중, 시공성. 마찬가지로 열에도 5개를 나열을 하고요. 자, 각각을 비교를 하는데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대각선은 모두 다 일값, 즉 같은 평가 기준끼리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도 없으니까 다 일값을 갖는 거죠. 그리고 위에 있는 요 삼각형을 평가를 하든 아래면 아래에 있는 요 삼각형을 평가를 하든 하나만 평가를 하고, 양쪽은 서로 역수의 관계로 대응이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한쪽에 AIJ라면 반대쪽엔 AIJ분의 1로,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렇게 5 이렇게 평가가 됐다 하면 여기는 5분의 1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여기를 3 이렇게 평가했다 그러면 대각에 있는 게 여기죠. 여기를 갖다가 3분의 1. 그래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그랬죠. A, I, J는 1 per A, J, I.
그래서 IJ는 행과 열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미성이 지지하중보다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면 여기에 한 5점, 7점, 9점 이런 것들을 주시면 되고 자중이 창의성보다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다면 여기에 9점. 시공성은 신미성에 비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면 5점, 5분의 1점 이렇게 줄 수 있고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1부터 9점을 주시면 되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1부터 9,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1부터 9분의 1. 그래서 팀에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나누어 가지고 이쪽들은 어떻게 점수를 매길 수 있겠다라고 해서 1부터 9 사이 또는 1부터 9분의 1 사이의 값을 할당을 하시고 반대쪽에 있는 역수의 관계에 해당하는 부분에 값을 채워 넣으시면 되겠죠. 자, 이 경우 총 몇 번의 평가를 해야 될까요? 자, 이번에는 평가 기준이 총 5개잖아요. 근데 이거를 2개씩 쌍을 지어서 평가를 해야 되니까 5개에서 2개씩 쌍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은 5, 콤비네이션 2니까 5, 4, 20 나누기 2 해서 10. 그래서 10번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10번이 어떤 거죠? 바로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평가하고 나머지 하나는 그거에 뭘로? 역수로 채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평가 결과가 나오고 나면 두 번째로 할 일은 각각의 열별로 합계를 구해서 그 합계 값을 아래쪽에다가 채워 넣는 것입니다. 바로 합계 값이죠. 여기 5개의 칸을 채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 합계가 있었고요. 그 합계를 바탕으로 각각의 열들을 합계값으로 나눠주게 되죠. 그런 걸 우리가 정규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고, 정규화 과정을 거치고 나면 각 열의 값을 합을 하면 결과는 1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완벽하게 일관성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각 컬럼의 형태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행 평균을 계산을 합니다. 즉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 평가 기준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는 각 열별로 정규화를 시키고 그걸 바탕으로 행 평균을 계산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노멀라이즈를 시키고 다음에 행으로 평균을 구해서 그 평균 값을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이것이 평가 기준에 대한 뭐가 된다고요? 가중치가 되는 것이죠. 더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를 나타낼 수 있는. 평가 기준의 중요도에 대한 평가를 마치고 난 이후에는 각 평가 기준별로 설계 대안들을 이제 평가하게 될 텐데요. 이거 역시 평가 기준을 평가했던 것과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경우에는 아까 평가 기준에 대해서 뭐 더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를 따졌지만 이번에는 대안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선호하는 경우 1부터 9점을 주시면 되고 덜 선호하는 경우에는 1점부터 9분의 1점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의성에 대한 평가를 보면 먼저 대안들을 각 행과 열에 위치를 시키고 대각선은 1의 값을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쌍대 비교를 진행을 하는데 이 경우 대안의 개수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3 combination 2 하면 3이란 값이 나오죠. 즉 쌍대 비교를 3번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1번, 2번, 3번 또는 이렇게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쪽을 하면 나머지 쪽으로 값을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데 바로 역수 관계에 있다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것을 신미성에 대해서도 하고요. 지지하중에 대해서도 하고 자중에 대해서도 하고 시공성에 대해서도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평가 기준별로 선호도 평가를 하시고 난 다음에는 각 대안별로 열의 뭐를 하죠? 합계를 구하는 거죠. 그런 과정을 창의성, 신미성, 지지하중, 자중, 시공성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 대안별로 평가 기준에 대해서 선호도 평가를 하고 나면 다음번으론 평가 기준별로 대안 선호도의 평균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평균 계산하기 전에 먼저 정규화를 시켜야 되죠. 정규화라고 하는 것은 아까 각 표에서 열의 합계를 내주고 그 합계 값으로 각 항목의 값을 나눠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정규화가 맞춰지고 나면 각 열의 합계가 모두 1값으로 바뀌게 되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행평균을 계산한다라는 건 그렇게 만들어진 값을 쪽으로 합산을 해서 나누기 3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값은 여기 있는 요 평균 값들이죠. 요 값들, 요 값들, 요 값들. 그래서 여기까지 구하고 종합 점수를 구하는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대안별 종합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앞서 보신 평가 기준별 가중치 5개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이 부분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그리고 각 대안별로 각 평가 기준에 대해서 선호도를 구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그 선호도 점수를 나머지 칸에다가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가중합은 어떻게 구하죠? 만약에 대안 1이라면 어떤 아이템들을 가지고 하면 되는 겁니까? 가중치 5개와 대안의 평가값 5개를 각각 다 곱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걔네들을 다 합산을 해서 그 결과를 여기가 아니네요. 그 결과를 바로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안 2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요 값들을 이용을 해서 가중합을 구해서 여기다 구하면 되고, 대안 3는 요 값들과 요 가중치를 곱한 다음에 합산을 해서 여기다 구하고 해서 여기는 뭐 아무것도 안 넣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의 값을 비교를 해서 가장 큰 값을 갖는 게 뭐다? 최적 대안이다 라고 판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적 설계 대안을 선정하는 과정을 한번 말씀드리면, 먼저 앞서서 그렇게 이제 AHP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최적 대안을 선정을 하시고, 최종 선정된 설계 대안을 수정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즉, 최저간 선정 단계에서 만들어진 설계 대안이 뭐 완벽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일부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단점을 탈락한 대안들의 장점들을 도입을 해서 일부 수정 보완을 하는 겁니다. 즉 아까 대안이 1번, 2번, 3번이 있었잖아요. 근데 1번이 최적으로 선정이 된 거예요. 근데 2번과 3번에도 좋은 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좋은 점들을 일부 여기에다가 반영을 해서 1번 설계 대안을 수정 보완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수정 보완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신 개념도, 3D 모델링 방법을 위해서 개념도를 그렸을 텐데 그 개념도를 또한 수정 보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바로 아래와 같은 여러분들의 개념 설계에 대한 최종 설계 대안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번 개념 설계에 대한 선정 보고서의 목차 및 작성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개념 설계에 대한 평가 과정이 있겠습니다. H 방법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첫 번째 평가 기준에 대한 중요도 평가를 작업을 진행해야 돼요. 먼저 평가 기준 상대 비교하고 열 합산하고 다음에 상대적 중요도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평가 기준별로 대안의 선호도를 평가를 하시는 게 1.2인데요.
평가 기준별로 대안 간 쌍대비교 결과를 보여주시고 평가 기준별 대안 선호도의 열 합계를 계산하시고 그를 바탕으로 대안별 선호도의 평균 값을 계산해 내셔서 보고서에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 대안별로 종합점수를 평가하게 되겠죠. 가중치와 대안의 점수를 가지고 뭐를 구해요? 가중합을 구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가중합을 이용을 해서 가장 점수가 높게 나온 대안을 최적 대안으로 선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에서는 최적 개념 설계 대안에 대해서 서술을 하셔야 되는데요. 2.1에서는 개념 설계 대안 개선. 그러니까 선정된 개념 설계 대안에 대해서 개발 방향의 단점을 탈락한 나머지 대안들의 장점들을 도입해서 수정 보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정 보완된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개념들을 다시 한번 수정해서 그 수정된 것들을 보고서에 담으시면 되겠는데요. 역시 이번에도 3D 모델링 도구를 이용을 해서 개념도를 작성을 하셔야 되겠고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개념도 파일을 PPT에 직접 첨부, 즉 삽입, 개체, 파일로부터 만들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PPT 파일 안에 여러분들의 개념도 파일이 담길 수 있도록, 같이 저장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참고문헌 작성을 해서 포함을 시키면 되겠고요. 이번 개념 설계 대안 선정 보고서 역시 5점 만점으로 평가가 될 예정이고요. 본 목차를 준수해서 품질이 좋은 개념도를 만들어 내시면 그걸 바탕으로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챙겨 보셔야 될 게 이 AHP 과정이 올바르게 진행됐는가, 절차적인 오류는 없는가 하는 부분들도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성 사례 보면요. 제목 페이지, 목적 페이지 동일하죠. 그리고 간지가 1, 2 들어가고요.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도 평가, 평가 기준에 대해서 한 거, 그리고 대안에 대한 선호도 평가한 거, 종합 점수, 그리고 개념 설계에 대한 개선, 어떤 부분에 개선이 있었다. 이 부분에서는 탈락된 대안의 장점을 여기다가 접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선정된 설계 대안을 보다 우수하게 수정 보완을 하고 그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2.2 개념도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문헌 작성을 하셔서 보고서를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